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나요? 어떤 이는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며 금방 친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도 호감을 얻지 못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계발 분야에서 최고의 컨설턴트로 인정받는 데일 카네기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관심과 존중을 받으며 처음 만난 사람과도 관계 형성이 쉬워질 겁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친절한 어조로 정확하게 불러줄 때 그 사람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내 이름을 다정한 어조로 부를 경우에는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면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부르면 거리감이 생기고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성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된답니다. 직장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민수 씨 아이디어 참신하네요. 영지 씨가 모임에서 빠지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름을 덧붙여 말하면 그냥 칭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더욱 좋아진답니다.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도 지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자르며 중간에 끼어들거나 또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다음 이야기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귀담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거나 간단한 추임새를 넣고 적절한 질문을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랍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어 호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만 이야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형성을 잘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42세에 미국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관저로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전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미리 공부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만약 낚시를 좋아한다면 최근에 낚시하러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원하죠.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4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꽤 높은 수준의 욕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칭찬이나 아첨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칭찬과 인정을 바라죠.
당신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뛰어난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성과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결국 당신에 대한 신뢰와 호감으로 이어진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 외모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호하고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구체적이면서 눈빛과 음성 톤에 마음을 담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그 자켓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준호 씨, 오늘 보고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해가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말하려 하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칭찬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방법과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칭찬 멘트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남 칭찬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럽다면 우선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말을 조곤조곤 잘하네. 항상 옷차림이 깔끔하네. 이런 식으로 장점을 찾아내는 습관이 생기면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점점 쉬워집니다. 말로 하는 게 쑥스럽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 표현하다 보면 말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는 게 어색한 분들은 그로 인해 내가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과장님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같이 일하니까 든든해요. 들어보니 어떤가요?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칭찬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자주 쓸 수 있는 칭찬 멘트를 몇 개 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이디어가 참신하네요. 일처리가 꼼꼼하시네요. 센스 있으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마지막 멘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도 좋습니다. 너 센스 있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멘트들은 자주 사용이 가능하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쑥스럽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4가지 비법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4가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어라. 셋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라. 넷째,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라. 이 방법은 칭찬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결은 이처럼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호감을 얻기 쉬워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